지금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체포에 채자 끄집어내지 않았다. 무슨 소리냐? 나는 경찰군의 그 격려 전화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는 했다. 예. 그런데 뭐 문을 부수고 총을 쐈더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4인 1조로 끄집어내라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체포의 채자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 말이에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이 진술을 한 것은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입니까? 그 사이에 앉아서 얌전하게 진술을 합니다. 문인대로 답변을 해요. 난 그러면 그 진술은 오염됐다고 봐요. 검찰 진술도 있잖아요. 아니 검찰에 진술한 것은 그 추후에 한 거죠. 뭐 어쨌든 뭐 아니죠. 조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한 것이란 네. 말이에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앉아서 그럼 그 진술을 만약에 우리 그 김태임 앵커가 예. 예. 검사했다면 그 진술 오염되다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 변호사님. 진술은 당연히 오염된 진술이에요. 우리 법률학적으로 오염된 진술이란 말이에요. 김용현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고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김용현 전 말은. 장관 비상계엄 얘기하다가 또 내란까지 가버렸네요. 이 어쨌든 비상계엄이 아니 이거 내란이 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아니 비상계엄. 지금, 아니 비상계엄.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 탄핵소추안을 뭐라고 내놨습니까?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잠시 내란죄 후에. 내놓고 그리고 이 요건에 맞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두 예. 개로 떡 내놓고 나서 내란죄를 빼겠대요 지금. 그 얘기 잠시 후에 할게요. 제가 궁금한 게 아니 말 있어가지고. 같은 짓들을 해야지. 네? 아니 말 같은 있어가지고. 짓들을 해야지. 네? 왜들 이런지 모르겠어요. 상식을 벗어나는 짓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요? 양쪽이 다. 네. 탄핵소추를 이렇게 빨리 탄핵소추안을 내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케이스를 다 살펴봤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총 29번 탄핵소추안 내가지고 13번이 통과를 했더라고요. 22대 국회에서. 예. 이게 뭐 탄핵 전문당입니까? 왜 탄핵 소추안을 계속 내겠어요? 온갖 사람들 다 탄핵 소추안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네. 오로지 이재명 일병 구하기입니다. 근데 비상계엄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상계엄 잘못된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안 하겠어요? 아니 대통령께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계엄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나는 아마 탄핵 수준은 두 번째고 일단 국정조사부터 해야죠. 왜 지금 진실을 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좀 급하다. 진실을 알아놓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놓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탄핵 소추를 해야죠. 지금 아직까지 가령 뭐 내란죄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신병을 확보하겠대 지금. 대통령의 이게 문명국에서 대통령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수반이 아니에요. 급하단 국가 말씀이시구나. 원수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거 우리나라의 국격이 걸려가 있고 우리나라의 명예 위신이 걸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장들이 그것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신병을 확보하겠다. 신병 확보 경쟁이라는 게 신문의 타이틀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병 확보를 하겠다는 죄명이 뭡니까?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우두머리 옛날 같으면 내란죄 수괴예요. 내란 수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합당하냐를 따져봐야죠 먼저.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왜 법률가들은 의원님이네. 그걸 안 따져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체포의 하니까. 채자도 끄집어내지 않았다고 정반대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 변호사는 윤석열이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윤석열 대통령 조사도 안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실제로 뭐라고 진술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근데 대통령을요 내란 외환죄 외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공수처는 기껏 갖고 있는 게 직권남용 형법 123조 직권남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특히 기소권조차도 없어요. 근데 변호사님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다 팩트다. 만약에 다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법률가가 어떻게 지금 남이 공수장을 보고 이게 전부 다 팩트다. 반대 진술이 있는데 전 변호사는 이번 계엄이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도 하죠. 내가 처음부터 단언을 하는 거 하면 일단은 비상계엄에 반대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자유스럽게 모여서 자유스럽게 의안을 내고 그리고 표결을 거쳐서 190명 만장일치로 자 계엄을 해제하세요 하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응을 한 겁니다.
반항을 하지 않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표결을 하는데 예컨대 개헌군이 들어서 방해 공작을 했다라든가 총으로 위협을 했다라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그때 폭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란에 가담을 했다. 이래서 사생장군을 육군 참모총장 같으면 육군이 최고 지휘관입니다. 예. 근데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변호사님. 나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문명국인지 아닌지 전 변호사 말대로 윤석열이 내란이 아니라면 결론적으로 탄핵이 기각된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후 벌어질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돌아온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요? 예, 돌아올 때도 예. 아마 그냥은 안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 정국과 맞물리지 않겠느냐. 잠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아니라 탄핵은 기각돼도 대통령은 돌아오는데 단핵이 기각돼도 조기 대선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기각돼서 돌아와서 대통령이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면 개헌에 국회가 똘똘 뭉쳐서 만약 합의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이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뭐 제도적으로는 그렇죠. 이거 못 막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기 깜빵에 가기 전에 나 무조건 대통령 선거 치러서 대통령 될 거야. 이걸 떠나서 개헌에 대해서 자기 이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자신이 떳떳하면 예. 공직선거법이든 그리고 위정교사든 시간을 끌려고 해서 안 됩니다. 자기가 떳떳한데 왜 시간을 끌려고 해요. 가령 공직선거법 같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빨리 좀 해주세요. 나는 깨끗한 신분으로 출마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겠죠. 변호사님 혹시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될지 인용될지는 뭐 재판이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탄핵 인용을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가령 만약에 비상계엄 예. 선포 행위하고 내란죄로 예. 탄핵 소추안을 떼어 내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쓱 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우리가 빼라고 한 거 아니야. 막 손사리를 쳐요 지금. 속으로 밑으로 무슨 말이 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 내가 그래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헌재는 아니라잖아요. 장난들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 국가지 대사를 놓고 왜들 이렇게 눈 감고 아웅들 하는 겁니까? 근데 변호사님 왜 내란죄를 빼라고 하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 오로지 이재명 일병 구학입니다. 국민들 앞에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내란죄 왜 빼요? 빼면 안 됩니다.